자, 4부 비정치회담,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이죠.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하지 않은 강경윤 SBS 퍼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입니다. 강경윤, 강경한 주제도 윤, 네. 부드럽게 만든다. 윤활유 부어진다. 해석이 좋네요. 좋아요. 강경윤. 네. 자, 오늘은 무슨 뉴스 가져오셨죠, 강경윤 기자님? 네, 웃을 수가 없는 소식인데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너무, 이 샤이니의 멤버죠. 종현 씨가 27밖에 안 됐거든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발인식이었는데요. 세상을 떠났죠. 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참 기자들이 봤을 때 아이돌의 정석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참 성숙했던 그런 가수였거든요. 싱어송라이터로도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발인식에도 많은 그 배우 동료들이 와서, 가수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그런 아주 슬픈 발인식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심리학과나 정신과 의사들은 네. 이러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 얘기는 네. 기사에서도 간단하게 하고 많이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 네. 될 수 네. 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이제 그 2015년에 이제 네. 솔로로 데뷔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한테 동료 가수들에게 줬던 노래를 보면 네. 다 그 우울을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울러올리라든지 무슨 네. 우울 또 뭐 있잖아요. 한숨도 예. 있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그럴 다른 때- 사람들한테 위로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드니까 근데 너네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쉬어봐라. 예. 그리고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본인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유언에도 유서에도 그대로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말해줘. 네. 고생 많이 했죠, 사실. 이번에 놀라운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울증에 대한 대처로 예. 가장 높은 수위의 대처로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병원 가서 치료받아라. 이게 제일 높은 수위의 그렇죠. 그런데 대처거든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였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역효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놀라운 것은 병원에 가도 이게 제대로 진정이 안 될 수가 있구나.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거고. 그 제가 일단 네. 이거 주변을 좀 취재하다 보니까 뭐 안타깝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좀 시그널에 대해서 대체로 좀 아주 친한 사람들은 좀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달 초에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도 하고 병원도 치료도 계속 하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그 종현 씨가 생각이 되게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돌들 같은 경우 워낙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사실 세상 물정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봉도사님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플라톤의 명언이죠. 예. 그게 뭐였죠? 선거 전에 우리가 침묵하면은 가장 정치에 무관심하면 네. 가장 미천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 매주 네. 듣는 말인데 예. 매주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종현 죄송합니다. 씨도 이제 본인이 지방선거 당시에 했었죠. 했었어요. 자기 본인 하면서 투표 동료도 하고,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하고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본인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굉장히 깨어있는 청년이었거든요. 생각도 굉장히 많은데 제 3자로서 지근거리에서 그냥 보자면, 이렇게 생각이 많은 친구가 본인을 이제 드러내고 좀 본인이 정말 격없이 소통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아이돌이라는 이 한계점이 어쨌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꾸며져야 노출을 되고, 시켜야 되면 안 되고. 네. 굉장히 이제 대중과 좀 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하는 게, 우리가 네. 2011년 낙곰수 때 확 타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느꼈던 그 공허함. 네. 그리고 바로 저는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 있어도 이제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이 돌아섰을 때 이 열광하는 팬덤이 사라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확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우리는 이제 뭐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온갖 시련을 다 겪어본 사람들인데 또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게 오면 정말 저는 깊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빛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림자도 그만큼 크다는 거는 뭐 세상의 이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부터 오는 공허함, 우울증, 우울감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렇죠.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스타 PD하고 술자리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암에 걸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예, 그분이 예. 암에 걸렸었다 그러고 정말 스타 PD인데 이제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좀 많은데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빚을 본 사람들은 네. 어렸을 때 빚을 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노후가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이런 것이 사라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네. 우울증, 불안감 이런 네. 게 계속 있다는 공황장애. 맞아요. 공황장애. 그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들 다 예. 공황장애 약을 맞아요. 먹잖아요. 그 우울증, 공황장애 어떤 조사에는 연예인의 40% 정도가 우울증을 앓는다는 조사도 있었는데 서양의 27세 정도의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한 뮤지션들이 몇 명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굉장한 불안감과 공허감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가 아닌가. 네. 20대 초중반에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고 예. 이제 20대 말쯤 되면 뭔가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네. 그 종현 씨가 그러니까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다는 이런 거죠. 친구들이 어려움 겪을 때 전 농담이 아니라 네. 저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의 문화도 아주 깊게 이해하고 네. 또 나이는 있지만 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놀 수 있는 좀 이런 그 영한. 가벼움도 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찾아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같은 눈높이를 하고 있는 어른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때 나는 어떻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걸 말할 필요가 같이 놀아주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얘기 들어주고. 지금 안 그래도 봉도사님이 낙곰수 이후에 본인에게 밀려왔던 이 약간 허망함 같은 걸 얘기했을 때 굉장히 저도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약간 공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한 정신과 의사는 제 방송을 열심히 듣는 여자 의사분인데 네. 미혼에 네. 그분이 미혼? 문자가 네. 와갖고 감염성 우울증 증상이 아. 심하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네. 안으로는 늘 슬퍼하고 네. 늘 외로워하고 네. 새벽 2시에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급적 혼자 있지 마라. 이 네.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내성이 생겼고 극복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감염성 우울증이고 그냥 놔두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네. 한번 와라. 그런데 제가 안 가도 될 정도로 그 제가 버티고 있었고 네. 가는데 이 우리나라 10대 20대 연예인들이 네.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스타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다 병원 심리 치료 받아요. 네. 심리치료 받죠. 근데 우리는 정신과 간다는 것 자체가 터부시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가라. 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번에 종현 씨의 경우에는 병원에 갔다는 거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네, 보면 조금 더 그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부족하다. 예, 그때 정봉주가 필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한 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정말로 지지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찾아서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력거리는 게 뭐냐면 정신과 입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례를 보면 정신적으로 아주 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은 뭐 저기 외래 치료만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입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정신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지금도 네. 그 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지금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 많죠. 친구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친구예요. 맞아요. 예. 어려울 때 얼른 전화하면 얘기 들어주고 다른 모든 일정 취소하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과 가기가 좀 어려운 분은 네. 강경 기자가 취재하다가 네. 누구 좀 부를게요. 어려운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럴게요. 그럼 제가 생방송 도중에도 바로 갈 테니까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상민 씨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가수 이상민 씨요.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도나고 진짜 빚이 69억이었나요? 정말 멘트로 훌륭한 거예요. 네, 지금 거의 10년 넘게 계속 빚을 갚고 있는데 본인도 사실 100에 거의 다 갚았죠 이제. 거의 다 갚았고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제 거의 다 갚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요즘 또 하는데 CF 몰려 들어오는 거 보세요. 네. CF는 김생민 씨하고 이상민이 다 해. 맞아요. 제가 들어갈 틈이 없어. CF 하나 주세요 저도. 근데 그렇게 이불에 머리를 대기가 무서울 정도로 잠을 자는 게 무서울 정도 힘들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제 공황장애를 알았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문가랑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본인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끊은 거였대요. 맞아 술을 먹으면 더 심해져.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저도 예. 한창 사회생활을 잘못 배워가지고 술로
솔로 취재를 아주 열심히 하던 때가 있어서 약간 이제 알코올을 좀 많이 먹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라고 꼭 아니 말씀드리고 근데 싶어요. 강경윤 기자처럼 깜찍하고 예쁜 분이 네. 술 먹으면 인형이 술 먹는 것 같을 텐데. 네, 인형이 이술도 먹고요. 네, 그럽니다. 네. 진정한 이슬도 먹고요. 충분히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예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요즘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 일상화돼 굉장히 있어요.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가 현대화되면 되고 네. 과학 문명화되면 될수록 사람이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가장 큰 힘이 된 게 우리 집사람. 늘 대화를 하니까. 되게 훌륭하시네요. 예. 부부 관계가. 훌륭하진 않고 그 70억 분의 1이 아니라 35억 분의 1에 왜냐면 두 명이니까 나누기 2해야 돼. 잘 만나셨다. 근데 보통은 이제 집에서 대화 안 하고 부부지간에 그냥 집안에 있는 가구련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 우리는 많아서 그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갖고 네. 늘 안주는 대하 큰 세워놓고 대화하는. 근데 저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려도 오늘 될까요?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 지금 아이템 제가 자체가 상담을 네. 받아본 결과로 딱 하나 얘기해드리면 네. 전문가 상담 굉장히 술 많이 필요하고요. 드실 때? 네, 예. 그거를 극복하려면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 예.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왜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군가를 툭 터놓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를 늘 만들어야 돼. 술보다는 그 사람. 네, 술보다는 여행 이렇게 본인이 더 빠질 수 있는 거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연 씨 소식 전하면서 네. 우리가 좀 그 불안한 게 이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더 안 좋은 쪽의 시그널이 안 됐으면 많이 좋겠어요. 걱정돼요. 네. 팬들도. 네. 예.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 힘든 시기도 넘어간다는 거. 예. 그리고 힘든 분들은 정봉주 예. DJ님을 꼭 찾아오시라는 거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외국에서 어떤 네. 사례가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그렇죠. 따라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고 예. 다른 사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별로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이건 나쁜 행동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계속해서 가치 판단을 해주면 그러면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종연 소식 듣고 팬들도 많이 불안해지는 분들이 계신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분들은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 1577-0199 0199만 외우시면 됩니다. 전화하시고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은근히 많이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줘요. 네. 예. 생명의 전화 1588-9191 1588-9191 생명의 전화로 하게 되면 거기서는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으면 내 가족이다 내일이다 생각하고 조금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이러한 그 사랑과 지혜가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네. 네. 정봉주의 정치쇼로 함께 예. 나아가죠. 네. 예. 그 요즘에 직장에서 나한테 그리고도 예. 또 개인적으로 불안하면요 정봉주 정치쇼 들으면 돼요. 다 치유가 됩니다. 예. 네. 하여튼 제가 지금 농담을 못 하겠어서 지금 네. 분위기가 근데 어떤 요즘 계속 직장에서 농담해도 돼요. 그 이 자신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경쟁에서 탈락할까봐 승진에 맞아요. 불이익이 있을까봐. 근데 절대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나한테 문제가 있어도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고 또 조직에서도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미국 프로스포스 팀은요 다 심리치료사가 있어요. 네, 심리상담사, 네.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들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조금 슬럼프 빠지면은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주위에 취재하다가 진짜 왜냐하면 자기들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들이 있으면 무척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다이어트 심하게 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 그런 증세가 더 심해질 바로 수 와요. 있잖아요. 바로 와요. 네.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정우성 씨가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씨를 그냥 미남 배우다, 조각 배우다. 네, 뭐 청춘 스타다 그렇게만 어허.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요번에 정우성 씨가 화제가 된 게 어허. KBS 오후 뉴스에 출연을 한 거예요. 예. 거기서 대화를 하다가 진행자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어허. 라고 물어보니까 그 KBS 뉴스였는데 정우성 씨가 KBS 정상화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 그 얘기를 그러니까 대놓고 한 거예요. KBS 파업 부분을 KBS에서 생방송으로. 빅사이다가 터졌는데. 네. MC가 고개를 숙였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우성 씨가 이런 정도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나? 요 전에 소방관 그 도끼 맞아요. 예. 네. 밀가루 분말가루 뒤집어쓰기. 네. 그것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거 네, 정우성 릴레이 씨하고 하셨죠. 그다음에 제가 받아서 한 다음에 저는 다음 주자도 주자를 누구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하시죠. 결국은 깔때기로 연결이 되는 거였군요. 그래서 네. 바로 소방관 관련 예산이 확충이 됐어요. 네. 제가 근데 뒤집어 난 다음에. 그러한 정도의 일반적인 선행은 연예인들이 종종 하는데 예.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반적인 선행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을 콕 건드렸기 때문에 진행자 앞에서 돌 짚으면서 KBS 생방송 중에 안방에 가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랑 정반대로 이제 데뷔가 된 거죠. 홍준표 대표는 얼마 전에 KBS 생방송 중에 네. KBS 파업 그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우성 씨는 정반대로 파업을 지지하는 듯한 이 이야기를 생방송 중에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KBS 이제 새노조에 응원 영상도 네. 보냈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예. 굉장합니다. 네. 그 정우성 씨가 응원 영상을 보낼 줄 솔직히 아무도 몰랐는데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KBS에 실망을 한 국민들이 참 많다. 이런 차디찬 공기를 뚫고 본인들이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이런 차가운 공기를 뚫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전달이 될 것이다. 지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강남이 그럼 못하는 게 도대체 뭐죠? 방송 진행은 못할 것 같은데. 상대적 호탈 말씀도 요즘 너무 잘하시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와. 아니 근데 정우성 씨가 잘해요. 네. 정우성 씨 꿈이 네. 영화 제작아니에요. 그렇죠. 감독이 되고 싶다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소양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너무 잘생겼고 가리고 있었어요. 가리고 있었어요. 지금 회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기획사. 오호. 그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정우성 씨가 발표한 메시지 보면 이걸 본인이 썼는지 누가 써줬는지 문장이 저도 궁금했는데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해본 넘어온 답이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의아했을 텐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게 본인의 그동안의 고민의 흔적인 것 같아요. 이게 남이 해준 것 내면에 같지가 이게 않죠. 나와요? 네. 그 대박입니다. 그렇지. 굉장히 이게 외워서 폭이 나오는 거는 빤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를 하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좀 깊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 정우성 씨가 블랙리스트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사실 그래요? 네. 박근혜 정부 대박. 블랙리스트였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되게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민감한 이슈였는데 블랙리스트인 거 아시죠?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네.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낼 건데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대박.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가 SBS 뉴스에도 나와서 맞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야 된다. 국민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항상 봉도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명언이죠.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된다. 라고. 사람이 잡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권력이 들어선다. 정치쇼 들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권력 잡으면 괜찮아요. 가끔가다 사람이 아닌 KBS 파업은 뭐예요? 뭐 슬램 제대로 쓰세요. 네, 지금 사실 KBS 파업이 이제 MBC는 이제 파업이 새 사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총파업을 이제 그만두고 내부에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 KBS는 계속해서 새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못 끌고 있어요. 맞아요. 그 MBC만큼 못 끌고 있죠,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KBS 이제 내부 관계자들한테 어떤 분위기냐 했더니 사실은 굉장히 추운 날씨고 월급이 3개월 넘게 안 나오면서 내부에서도 당연히 힘들죠. 다 생활인들인데 너무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한 내년 정도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KBS도 그러고요. 지금 또 YTN도 노조나 직원들이 원치 않는 사장이 또 잘못 선정돼 갖고 파업을 할까 말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MBC가 지금 정상화되는 와중에서 가장 많이 KBS하고 YTN 상황을 MBC에서 보도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송계 밀달락 됐나 보다. 정리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바람에 정작 KBS 뭐 YTN 이런 데서 힘들게 지금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소외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정치쇼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MBC도 MBC 기자들이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안 들으면 제가 you fired 할 사람이 많거든요. fire요? 고용하셨나요? 제 심리적으로 고용해요. 그래서 MBC에서 많이 보도해주고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KBS 노조에서
그 직원분들이 노조에서 지금도 차디찬 바닥에서 파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정상화되지 않았고요. 정우성 씨 때문에 이런 보도가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우성 씨. 얼굴 잘생긴 얼굴이 아주 선한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 내시면 우리 방송 나오지 마세요. 제가 너무 찌그러집니다. 자, 강경민님, 정우성 씨 멋져 불었어요. 강경민 씨. 네. 강경민 씨는 불란서에서 왔네. 멋져 불어? 잘생기고 의지가 바른 멋진 오빠예요. 맞아요. 마지막 이슈 잔이윤 근황. 어제 계속 검색했던데 제가 바빠고 못 들여다봤어요. 네, 잔이윤 씨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연세가 많으실 텐데. 네, 80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잔이윤 씨가 현재 지금 치매를 앓고 있고 작년에 이제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이제 지금 치매 증상을 앓고 있고 본인의 이름조차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좀 악화돼서 뇌출혈 이후에 후유증이 치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백발이 굉장히 하얗게 됐고 눈썹도 하얗게 됐고 사실 지금 주위의 사람들도 이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좀 악화됐다고 해서 보는 마음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그분이 좀 고위직에도 오르고 사실 그러고서 최근에 급격하게 악화됐나 보네요. 작년에 진단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뇌졸중이 먼저 오고 뇌출혈이 오고 후유증으로 이어서. 네, 이거 취재한 미국에 있는 기자한테 제가 어제 SNS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잔이윤 씨의 현 상태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가족이 없고요 미국에 그리고 부인과는 이미 이혼을 한 지 좀 됐는데 이제 이혼한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세는 많이 안 좋고 인터뷰하다가 본인도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잔이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 그때 임명될 때 맞아요. 그때 야권에서 좀 굉장히 고령이신데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노인 폄하라고 굉장히 막 반대편에서 비난을 하고 했다가 걱정을 해준 거죠 그냥 그때는. 그런데 결국 그 감사직을 맡고 있는 도중에 뇌출혈 증세가 오셔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가급적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끌어들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문화예술인 방송인을 정치권에서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쪽으로 카테고리로 오신 건가요?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평안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